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대량의 XRP 이동이 있었습니다. 6건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총 5억 개가 넘는 5억 2천만 개가 넘는 XRP가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지갑들 중에서는 리플사의 OTC 지갑, 이 장외거리 지갑과 리플사의 초창기 지갑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7,100만 개가 리플사의 장외 거래 지갑으로부터 이동을 했고 7,500만 개가량은 크리스 랄슨이 이동을 시켰으며 코인베이스는 1억 9천만 개가량의 XRP를 그들의 지갑 사이에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에서는 이 세 지갑 모두 이 소송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EC로부터 소송을 받은 것은 리플사와 크리스 랄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소송의 여파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앞에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다시피 리플사의 장외거래 지갑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초창기 지갑이라고 하는데, 오픈 코인이었을 때 리플사가 이제 생성이 되기 전에 오픈 코인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개설된 이 장외거래 지갑에서 XRP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빵행이 얼마 전에 트윗에서도 이야기를 해줬다시피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XRP의 대량 이동이 혹시 소송에 관련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트위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뭐 규제에 관련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올렸길래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암호화폐 관련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의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SEC의 헤스터 피어스, 그리고 미국의 의원인 패트릭 맥켄리, 그리고 법률 전문가 포버스 등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맥켄리라는 의원은 2016년도에 리플사를 방문하면서 크리스 랄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4년 전 일이고 지금 현재 리플사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예정대로 비트스탬프 측에서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입금을 중단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스탬프 외에 블록체인닷컴이었었던가 거기서도 지금 8일부터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타 국가 및 지역 고객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운용 자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살펴보시면은 XRP 신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살아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XRP 강한 반등 같은 경우는 아시아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코인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흥미로운 것은 아시아 지역 거래소에서 XRP 테더 그리고 XRP 한국 원화 거래량이 매우 컸다라는 것인데요. 자, 한국에서 XRP를 많이 샀다? 펌핑을 시켰다? 좀 의아하죠?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 상승 속에 XRP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과감히 베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고 던지니까 이때다 하면서 세력이 한번 올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한국의 세력들 돈 많은 것 같아요. XRP를 들어 올려버리네요. 자,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루티 씨 역시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소송에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SEC조차도 XRP의 사용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법정화폐를 XRP로 바꾸고 그 XRP를 상대방 지역에 전송시킨 후 다시 그 XRP를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꾼다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90초나 그 이하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혁신이다. 또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상화폐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SEC조차도 XRP가 국가 간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 일종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SEC조차도 소송을 걸긴 했지만은 XRP가 증권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인정한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XRP가 증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XRP는 증권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자신이 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어쩌면은 리플사의 이 XRP 증권 여부보다는 리플사의 두 CEO가 너무 많이 팔아치운 것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SEC나 다른 소송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빵형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팔았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가 이제 결국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새로운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요.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XRP 레저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리플사 측에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덧붙이기를 이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과정을 더욱더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XRP 레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쉽게 생성 및 발행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또한 데이빗 슈월츠는 자신의 개인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XRP 레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점 중에 한 가지는 XRP 레저에는 독특한 대체 가능한 토큰 기능이 있어서 은행들로 하여금 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고 발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최근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CBDC를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하게 된다는 소식과 함께 큰 호재와 상승을 누렸었는데요. 리플사도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CBDC 간에 이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빵형은 전에 일부 중앙은행들이 XRP 원장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자, 지금 문제는 뭐죠?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XRP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송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를 받을까봐 여러 거래소들 측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도 선을 딱 그었죠. 말 그대로 지금 리플사와 XRP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가지고 있다라는 듯이 다들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지금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곳들에서 관심을 나타낼지, 그리고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지 의문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리플사에서는 마치 이미 소송에서 XRP는 증권이 아님으로 판명 났다라고 생각을 한 듯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련이다, 이 시련만 잘 견딜 수 있으면은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소송이 성공적으로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실망스러운 소식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리플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리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위프트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마커스 트레처와 말잔 델라틴 씨인데요. 최근에 그들의 프로필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둘 다 리플사를 떠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트레처 씨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까지만 이렇게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말잔 델라틴 씨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식으로 뜨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유능한 인재가 리플사를 떠났다, 유럽 쪽에 좀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소식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죠. 이제 올해 2분기에 라이트코인 지원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 라이트코인은 이더리움 스타일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그러한 기능을 앞으로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라이트코인 역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에어드랍 되게 되는 숫자는 대략 50억 개 정도인데 다음 주에 정확한 수치나 자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P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번에 XRP를 통해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받으실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면은 괜찮겠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유용하게 쓰인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도 가치가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약간의 기대와 걱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디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오늘도 토마토밭에 핫팩 던져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